숭정전은 경희궁의 정전으로 임금이 신하들의 조례를 받고 공식적인 행사를 하던 곳이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어 현재는 동국대학교 내 정각원이라는 법당으로 쓰이고 있는데 내부가 불교례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형되어 있다. 숭정전은 앞면 5칸, 옆면 4칸 규모로 지붕 옆면이 8팔자 모양의 팔짝지붕이다. 지붕을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정전다운 품격을 갖추고 있다. 숭정전의 복원은 1985년부터 5차례의 발굴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경희궁 숭정전은 창경궁 명정전과 함께 조선 중기 궁궐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숭정전에서 치러진 연회를 묘사한 숭정전 갑자진연도는 1744년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한 것이다. 18세기에 치러진 진연, 특히 동식이 전형적인 외진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남아있는 궁중연회도 중에서 병풍 그림으로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며 세 첩을 연결하여 한 장면을 묘사했다는 점을 높게 경희궁 자정전. 자정전은 경희궁의 편전으로 숭정전의 북쪽에 자리한다. 조선 후기 빈전으로 사용했으며 선왕들의 어디나 위패를 임시로 보관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자정전은 1865년 고종 때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경희궁을 헐어 경복궁 공사의 자재로 썼는데 이때 함께 철거되었다. 경희궁에는 자정전 이외에 흥정당이라는 편전이 하나 더 설치되었다. 자정전이 정전의 뒤쪽에 위치하고 대외적인 의례와 관계되는 편전이라면 흥정당은 침전인 용복전과 회상전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왕이 편안하게 신하를 만나고 경서를 읽을 수 있는 곳이었다. 경희궁을 주로 이용한 임금은 인조와 숙종, 영조였다. 1624년 인조 때 발생한 유갈의 난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이 불타자 인조가 경희궁의 자정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숙종과 영조가 경희궁에서 승하하자 경희궁의 편전인 자정전에서 빈전 의례를 행한다. 경희궁 태령전. 경희궁 숭정전과 자정전의 좌측에 있는 전각이며 영조 때 건립되었고 어딘을 봉안한 곳으로 사용되었다. 태령은 크게 편안하다는 의미이다. 영조는 제위시 총 13점의 초상을 남겼는데 그중 7점이 태령년에 봉안되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자 정조는 태령년과 그 일대를 영조의 장례궁으로 활용했으며 혼전을 이곳에 두었다. 1786년에 문외세자가 사망하자 혼궁을 이곳에 두고 위령제를 지냈다. 1836년 헌종 때 종묘 영령전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이때 신주의 일부를 모시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종식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경희궁의 건물들을 가져다 경복궁 전국의 건축재료로 쓰면서 사라졌다. 2001년 태령전이 복원되면서 한석봉의 글씨를 모아 현판을 만들었고 이곳에 영조의 어진 모사분을 걸었으며 훼손을 막기 위하여 유리벽을 설치하였다. 전각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총 10칸 규모이며 정면에 3분의 형식을 갖춘 태령문이 설치되어 있다. 경희궁 흥화문. 경희궁의 창건 당시 이름은 경덕궁이다. 흥화문은 궁궐의 동문으로 지어졌는데 이후 여러 차례 화재에도 훼손되지 않았다. 이후 300년이 지난 1115년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경성중학교를 이 자리에 세우면서 남쪽 담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32년에는 장충동 방문사에서 흥화문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신라호텔이 들어서면서 호텔 정문으로 사용되었다. 흥화문이 다시 경희궁으로 들어온 것은 1988년인데 그동안 원래 자리에는 구색내관 빌딩이 들어서서 현 위치에 세워지게 되었다. 흥화문의 현판 글씨는 조선시대 당시부터 쭉 명필로 인정받아 밤에도 그 글씨가 빛을 발한다고 하여 경희궁은 아죽의 대궐이라고도 불렀다. 현판의 글씨는 이신이라는 대신이 썼다고 한다. 건립 당시에는 흥화문의 지붕을 중층으로 세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희궁의 건립 목적이 유사시 피난처로 사용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단층으로 지어지게 되었다. 경희궁 회상전터. 회상전은 동쪽에 위치한 용복전과 함께 경희궁의 침전으로 지어졌다. 회상의 뜻은 상스러움이 모인다 라는 의미이다. 회상전은 경희궁지에 임금이 거처하는 내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궁궐지에는 궁궐 내전의 정전이라고 되어 있다. 광해군이 경덕궁을 창건할 때 함께 지었으나 최초로 사용한 임금은 광해군이 아닌 인조였다. 1693년 숙종 때 일부 수리가 있었으며 순조 때 소실되기 전까지 침전의 역할을 했다. 순조 때 불타 사라졌으나 1년 만에 복원되었다. 순조가 승하한 이후 현종과 철종이 창덕궁에 주로 머물게 되자 회상전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고종 때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회상전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경희궁의 전각은 경복궁 중건의 건축자재로 쓰여지게 된다. 순조가 승하한 이후 헌종과 철종이 창덕궁에 주로 머물게 되자 회상전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고종 때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회상전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경희궁의 전각은 경복궁 중건의 건축자재로 쓰이게 된다. 일제강점기 경희궁터에 경성중학교가 들어서면서 교원 양성소로 사용되었으며 1928년에 사찰에 팔려갔다가 1936년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이후 광복 직전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경성중앙전신국이 피폭에 대비하여 통시설 유지를 위한 방공호를 회상전과 융복전 자리에 만들었다. 2000년대에 방공호를 철거하고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비용 문제와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경희궁 서암. 정조가 지은 경희궁지에 태령전 뒤에는 바위샘의 좋은 경치가 있다는 문장으로 서암이 언급되어 있다. 서암은 경희궁이 창건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원래 이름은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뜻의 왕암이었다. 광해군 제위 당시 정원군의 사저인 이곳의 뒤뜰에 왕의 기운이 서린 바위가 있다는 소문이 돌자 광해군이 이곳에 경희궁을 건립하게 만든 이야기가 서린 깃든 바위가 서암이다. 서암이라는 명칭은 상서로운 기운이 서린 곳이라는 의미로 숙종이 지은 것이다. 서암에는 숙종이 직접 바위에 새긴 서암 두 글자가 남아있다. 서암이 있는 주변은 경희궁의 후원 역할을 하였으나 2000년대 경희궁이 복원되면서 다시 경희궁 권역으로 들어왔다. 돈이문 박물관 마을. 돈이문은 한양도성의 4대문의 하나로 서대문이라고도 불린다. 세문, 신문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인근 세문안로나 세문안교회 등의 명칭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14세기 말 한양도성의 축제와 함께 건립되었으며 유학의 덕목인 이의 예지신 중 의를 넣어 만든 것으로 의를 북돋는 문이라는 뜻이다. 1413년 태종 때 풍수학자의 권위로 문을 닫았다가 이후 다시 개방하였다. 1712년 숙종 때 문을 새로 지었으나 1915년에 철거되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의주까지 향하는 출발점이었으며
외교사들이 오면 국왕이 직접 마중을 나가는 중요한 문이었으나 복원되지 못한 채 예토의 표석만 세워져 있다. 돈인문 박물관 마을은 돈인문 안쪽 동네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좁은 골목, 가파른 계단, 오래된 가옥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근현대 100년의 모습을 재현한 공방, 가정집, 상점 등이 들어서 있다. 문화복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시대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인기가 높다. 특히 70년대와 8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소위 386 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진관, 극장 등 당시를 재현해 놓은 건축물들이 인기가 높다. 마을 안에 자리잡은 넓은 마당에는 주말이면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장도 조성되어 있다. 경교장. 경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환국한 이후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와 숙소로 사용했다. 일제강점기 부호 최청학의 소유였는데 김구 주석이 1945년 1월부터 1949년 6월 암살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머물렀다. 경교장이라는 명칭은 서대문 부근에 있는 경교라는 다리에서 따온 것이다. 김구 주석 서거 후 외국대사관 미군시설 병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06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건물의 1층과 2층 지하측을 복원하여 전시관으로 2013년 개관하였다. 백범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경무국장 국무령을 지냈으며 1930년대 항일 무장활동으로 유봉창, 윤봉길 의사의거를 지휘하였다. 백범은 1940년 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출되어 광복군을 통솔하였다. 해방 이후 귀국하여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국제연합의 남한 단독 총선거 결정에 반대하였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회담을 열었으나 실패한 이후 1949년 6월 경기장에서 암살당하고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딜쿠샤 권율장군 집터. 권율장군 집터는 서대문구 행천동에 자리하고 있다. 장군이 살던 가옥의 건축물은 사라지고 표의석만 남은 이곳에 400년이 넘은 은행나무는 마을 전체가 행천동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역사적 상징적으로 의미가 깊다. 그 은행나무의 앞마당에는 딜쿠샤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 테일러 부부가 살던 2층 규모의 서양식 가옥이 위치한다. 딜쿠샤는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일제강점기 광산사업가로 조선해온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와 영국인 메리 테일러 부부가 붉은 벽돌로 지은 집이다. 알버트 테일러는 3.1운동을 해외에 알리고 독립운동을 돕다가 1942년 일제에 추방되었고 1948년 사망 후 양화진 묘지에 안장되었다. 2021년 3.1절을 기념하여 서울시는 딜쿠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세종 음식문화거리. 경복궁 지하철역 2번 출구를 나서면 앞쪽으로 난 골목으로 세종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이전에 금천시장, 적선시장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1963년에 개설되어 거의 60년이 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약 80여 개의 점포로 작지만 알차게 상권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일, 반찬, 음식 등 먹거리가 풍성한 곳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곳이다. 세종 음식문화거리는 경복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경복궁역 출구 바로 앞에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다. 2021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추억 코스인 세종 600년 길 상징거리가 조성될 계획도 진행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달 서비스와 함께 미디어 보드와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월암 근린공원. 월암 근린공원은 서울 한양도성 복원정비공사 구간 중 종로구 송월동 구간의 복원을 2011년 완료하면서 주변에 조성된 시민공원이다. 정동길이 끝나는 길을 건너면 만나게 되는 140m의 성벽은 조선 초기 태조에서 조선 후기 순조까지 성벽 건축의 변천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귀중한 역사적 유물로 평가된다. 성곽 안쪽으로는 경희궁과 돈인문 박물관 마을이 자리하고 있으며 터만 남아있는 돈인문터 서쪽으로 경교장이 있어 17세기 조선시대부터 20세기 광복 후 대한민국까지 역사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 역사박물관, 기상박물관, 교육청, 스위스 대사관 등의 주요한 공공시설도 둘러볼 수 있다. 성벽 아래로는 성곽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마을 입구에 고향의 몸을 작곡한 홍남포 가옥, 대한외의 신부를 만든 베델 집터가 있다. 이어지는 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으면 행천동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된 권율장군 집터 은행나무와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알버트 테일러의 저택이었던 딜쿠샤도 만날 수 있다.